2분기 실적 쭉 이제 다 나왔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총평을 쭉 해보신다면. 대형 건설사들 실적이 이미 다 나왔고요. 저희들 거의 대부분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건설도 좋네요. 네. 일단 초평을 드리자면은 매출액은 생각보다는 좀 감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네. 영업이익은 거의 7개사, 상위 7개사 합산으로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를 하면서 영업이익이요? 네, 맞습니다.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러네요. 모습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여쭤봐야 되죠. 아니, 별로 그렇게 뭐 인건비 무슨 뭐 자재비 등등등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영업이 이렇게 좋아진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건설 회계의 특징일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건설사에게 있어서 실적은 제가 누차 말했지만 동행지표 내지는 후행지표에 해당이 된다. 우리는 그렇죠. 수주가 선행지표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수주가 지난 한 2, 3년간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후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일단 매출액은 여전히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매 시점마다 어느 정도 초과될 수 있을 것 같은 그 초과 원가에 대한 부분들을 일시적으로 회계에 다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빅백스라고 우리가 일정히 표현을 했던 네. 좀 보수적인 원가 조정이 반영이 되면서 그때 일시에 손실 좀 많이 떨었죠. 이제 그런 해당 프로젝트들이 이제 준공이 되고 오히려 공정이 마무리될 때쯤 보니까 그때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너무 보수적으로 원가를 잡았나 보다. 그러니까 비용을 높게 잡았던 것들. 네, 맞습니다. 막상 진행을 해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그때 이후로 그렇게 급변하진 않았고 돌관 비용이 더 발생하지도 않았고 인건비도 사실상 컨트롤이 잘 되다 보니까 예. 이 사이트들이 이제 저수익 현장도 일단 준공이 많이 되었고 예. 이게 보수적으로 잡았던 현장에서도 우리가 일시적으로 환입 등이 들어오면서 영업이익단에서 약간 일회성 요인도 섞였고 그런 믹스 계산이 일어나면서 상당히 이익성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그런 식이네요. 실적 발표 전에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가 요즘에 너무 기대치가 높긴 하지만 보통은 좀 안 좋을 때는 좀 낮게 잡아놓고 그리고 실적이 그보다 조금 더 좋게 나오면 주가도 좀 오르고 뭐 이런 식처럼 건설은 회계 특성이 미리 비용을 조금 약간 높게 오버해서 잡아놓고 실제로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거보다 덜 나왔으면 이익이 그만큼 늘어나는 식으로 네. 나온다. 반대의 경우도 사실은 나오고요. 있겠죠. 네, 그래서 어닝 쇼크가 좀 빈번하게 나타나는 게 건설업의 특징이긴 한데 이번 분기에서는 공통적으로 대부분에 대해서는 저수익 현장 종료 효과 그리고 과거에 잡았던 그런 안 좋았던 현장들에서 오히려 환입 등이 발생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익은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이제 향후에 더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을 이따가 하반기 전망에서 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쭉 이제 대형사도 다 나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 보시기에 얘가 이번에 참 괜찮네라고 생각했던 기업이 있다면요? 대부분은 다들 실적이 좀 좋게 나오는데 막상 실적만 두고 보자면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이 그동안 하도 시장에서 관심이 없었던 종목이었는데 예. 이번 기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견실한 실적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예. 저희가 아마 이것도 한 2년 넘게 계속 서울원 아이파크 자체 사업 공사 들어가면서 매출도 좋아지고 이익도 좋아져요 이렇게 코멘트했던 것 같은데 네. 그 순수한 효과가 이번 2분기 때 정상 체력으로 나왔다라는 점에서 다른 회사들은 뭐 약간의 일회성도 좀 섞여 있는 실적일 수 네. 있겠습니다만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은 본체 즉 자체 사업 자체의 그런 수익성으로만 이렇게 정상적인 이익률이 이렇게 잘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조금 더 기대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현대산업개발은 노이즈가 최근에 계속 많았잖아요. 심지어 오너 노이즈까지 최근에 뭐 있을 정도. 물론 이제 그런 게 주가에 뭐 크게 반영되는 여부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일단 실적만 놓고 보면은 현대산업개발이 어떻게 보면 되게 순수하게 잘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건설사 본연의 네, 그 그래서 능력에 맞게. 실적만 보면 굉장히 눈에 띄었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었고요. 반대로 이제 수주 측면에서 저희가 뭐 수주한 거 있나 아리까리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이. 현대건설. 네, 이제 수주 측면에서 좀 주목할 만한 상반기 성과를 또 기록했습니다. 저희가 현대건설이 1분기 때 수주를 너무 못해서 조금 예. 많이 걱정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2분기 때 거의 한 10조 넘는 수주를 다 달성을 하면서 3분기에만 23조 정도 수주를 기록했습니다. 상반기에만. 네, 그래서 연간 가이던스에 거의 50%에 달하는 수주 실적을 이번에 올렸기 때문에 예. 생각보다 우리가 수주를 못한다라고 생각했었지만은 곳곳에서 수주가 나오고 있고 그 효과가 이번에 실적에도 찍혔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요. 현대건설 역시도 수주 측면에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하반기 파이프라인 때까지 감안하면은 연간 가이던스 그 이상까지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거기에 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무슨 뭐 원전이니 뭐니 이런 것들은 그렇게 딱히 들어가 있는 거는 아직 상반기에는 없었지만 하반기에는 여전히 그렇죠. 파이프라인 살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반기에 또 여쭤봐야 될 게 또 있네요. 네. 일단 지금 현재는 2분기 실적 좀 저희가 이제 총평을 총 정리를 하는 거니까 그 정도 하고
혹시 2분기 실적에서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예전이랑 조금 이런 것들이 좀 달랐다라고 하는 뭐 특징적인 면, 특이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요? 이 말씀드린 것 외에 조금 더 특이사항으로는 삼성물산과 삼성 E&A의 실적에서 하이테크 부분, 즉 반도체 증설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숫자가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이다라는 점이 좀 들어서 네. 하이테크와 관련된 기업들 혹은 관련된 업체들은 생각보다 이제부터 수주 그리고 실적이 좀 시작되는 분위기가 감지가 된다라는 게 2분기 실적에서 좀 보여줬고요. 2분기 실적에서 이미? 네, 이미 좀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는 그래도 지금 공장 들어가는 공정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스케줄을 보면은 하반기 정도에 조금 더 눈에 띄지 않을까 싶었는데 2분기부터 조금 괜찮은 퍼포먼스를 벌써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삼성물산하고 삼성 E&A. 네,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예를 들어 짓는다고 그럴 때 삼성은 약간 이 두 회사 네, 딱 갖다 맞습니다. 붙이면 되는 거. 혹시 SK하이닉스는 어디가 합니까? SK 에코플랜트가 에코플랜트. 네, 비상장사입니다. 거긴 비상장사고. 네. 그러니까 반도체 증설, 뭐 공장 건설 이렇게 하면 그냥 삼성물산, 삼성 E&A 두 회사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어차피. 근데 반도체 공장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여러 개의 관련 업체들이 다 연동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최근에 관심 없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콘크리트 파일 업체가 한번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터파기 공사부터 해가지고 뭐 골조 공사 그리고 올라가는 관련된 기자재 업체들, 건자재 업체들, 그리고 기계 장비 업체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반도체 공장과 관련된 밸류 체인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삼성물산과 삼성 E&A가 어떻게 보면 원청사로서 벌써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고 사실 뭐 삼성전자가 더 원청이긴 하겠지만 그 중간으로서 이제 삼성물산과 삼성 E&A가 먼저 이렇게 시작이 되면은 그 밑에 있는 관련 밸류 체인 업체들까지도 사실은 이렇게 생각보다 빠른 매출화 그리고 더 빠른 수주 이런 것들이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연계 밸류 체인 상에서는 모두가 다 좀 긍정적으로 그러게요. 생각보다 어닝이 괜찮을 것으로 예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 건설사만 있는 건 또 아닐 거 아니에요. 다양한 업체들이 다 존재를 합니다. 네. 그걸 또 다 박 의원님이 다 커버를 하십니까? 그런 기업? 뭐 다 볼 수는 다 없겠지만, 네, 없지만. 그래도 반도체 공정과 관련된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 정도 그리고 실적들을 계속 트래킹을 하고 있는데 작년 4분기부터는 그 콘크리트 파일 업체들이 조금 실적이 괜찮게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요. 상장사 중에도 있고요. 네, 물론 있습니다. 네, 그런 업체들이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다라는 게 글쎄. 눈에 띄었고, 저희 이번에 아직 뭐 세부적인 반기 보고서가 나오지 않아서 사업 부분별로는 좀 살펴를 봐야 되겠지만 관련된 건자재 기업들이 1분기부터 좀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자재 업체들까지도 글쎄. 이 반도체 쪽의 수주 증가 영향이 전체적으로 좀 영향을 끼치는구나 이런 훈풍이 좀 느껴진다 이렇게 글쎄. 체감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걸 여쭤본 이유가 3대 메가 프로젝트제가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에서 굉장히 좀 본인의 임기 안에 실제로 뭐 물건이 나오는 것까지 보겠다고 얘기할 정도면 굉장히 이렇게 막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푸시죠. 기업 차원에서 봤을 때는 좀 압박이 될 수도 있겠고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지금 관련된 기업들이 메가 프로젝트 할 때도 또 똑같이 할 거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미 검증된 회사일 테니까. 그러면 이게 또 뭐랄까요, 뭐 수주 잔고도 그렇고 이게 계속해서 매출이 발생하는 기간이 적어도 앞으로 뭐 한 7, 8년 이상 갈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밸류체인에 있는 회사들 여기서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나중에 박 의원님이 뭐 리포트 이런 데서 좀 아마 거론이 될 텐데 그런 거 한번 딱 이렇게 이번에 리스트업 해 놓으시면 차근차근 보시면서 팔로우업을 하시면 되게 투자하시는데 되게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반도체 얘기를 좀 하셨는데 이번에 메가 프로젝트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데이터 센터란 말이에요. 그것도 누군가가 지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건설업체들이 역시 또 뭐 하청이라고 쳐도 메인 하청이 되는 상황이 좀 될 것 같은데 혹시 이번에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뭐가 좀 나오는 게 있었습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가 된 다음부터 건설업 중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가 데이터 센터였긴 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자체가 과거에 지금 현재 뭐 40메가와트, 뭐 80메가와트 정도로 100메가와트 이하의 좀 그런 거죠. 중소형 규모만 지었다면 이제 기가와트급을 지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해서도 여전한 관심과 또 그럼요. 대규모의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들이 회자가 되면서 또 최근에 뭐 네이버와 엔비디아나 뭐 이런 그렇죠, 얘기들도 있었고 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크게 몰렸는데요. 이 데이터 센터 역시도 저희가 대부분은 다 그룹사 공사를 통해서 수주를 했고 시공을 한 경험이 대부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것도 데이터 센터의 기존의
그러니까 시공 경험이 있는 회사들도 역시 대형사들. 네, 중심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가장 주목받았던 건 아무래도 이제 GS 그룹이 동해에다가 2.4기가와트 데이터 센터 짓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GS 건설한테 좀 관심이 또 몰렸고요. 또 GS 건설의 자회사 중에 자이 S&D 그리고 그 밑에 비상장상이지만 연결 종속회사로 자이 C&I가 있습니다. 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원래 LG U+의 데이터 센터를 계속적으로 지어왔던 회사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트랙 레코드가 또 있고 또 그렇죠. 네이버의 세종각 데이터 센터도 시공한 바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자이S&D에 대한 또 좀 주목도도 갑자기 확 증가를 하면서 시장에서 계속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회사는 근데 상장사는 아니고. 자이 S&D는 상장사입니다. 자이 S&D. S&D는 네네네. 그럼 이 자이 C&A가 자이 S&D의 자회사.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자이 S&D가 결국에는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그러게요. 됩니다. 그래서 이 다른 회사들도 그럼 뭐 하는 거 없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실제로 현대건설 입장에서도 포항 AI 데이터 센터를 수주를 한 바가 네, 있고요. 네. 삼성물산도 국가 AI 컴퓨팅 센터 데이터 센터를 수주한 바 있고 말레이시아의 그 CSP 글로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의 데이터 센터를 또 수주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GS 그룹이 애초에 너무나도 큰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공개를 했고 또 정부의 그 메가 프로젝트에 네. 동행하면서 진행하는 거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 자체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GS건설 그리고 자이스&D한테도 주목이 되고 있지만 다른 건설사들도 대부분은 다 수행을 하고 있고 또 파이프라인도 역시 하반기에 다 있기 때문에 건설업 전체에 대한 호재로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거는 뭐 우리가 뭐 건설사면 무슨 아파트나 토목공사 쪽만 생각하던 도로건설 이런 걸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주택보다는 비주택 부분, 그러니까요. 건축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저 방송 준비하다가 어디서 텔레그램에서 표를 하나 받았는데 반도체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반도체 팹, 말씀하신 AI 데이터 센터, 첨단 산업 EPC, 뭐 기업 투자, 뭐 캐펙스 투자, 그러니까 뭔가 증설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사실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거 언제부터 우리가 건설사가 이런 걸 한다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건설업에 대한 약간 구조적인 인식을 좀 전환을 해야 되는. 맞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박 의원님 작년에 나오셨을 때 처음 네. 얘기하셨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건설업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좀 바꿔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건설업 시험 관련해서 좀 빨리 가야 되겠네. 하나 또 중요한 그 모멘텀이 미국 원전인데 네. 이게 뭐 좀 진전되는 게 있습니까? 뭐 6월달에 미국 트럼프 정부가 뭐 대규모 원전 공급망 대출 뭐 이런 얘기도 기사로는 나오던데 뭐 딱히 아직까지는 가셔야 되는 게 없어서. 네, 이게 결국에는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이 없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지쳐 계시는 거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정부에서 6월 달에 원전 공급망 관련된 대출 방안까지도 발표를 했고 이제 중요한 거는 웨스팅하우스에 대해서 원전이 워낙 대규모 기자재 발주이다 보니까 좀 대출 지원을 정책적으로 빠르게 좀 해줘서 기자재 제작이나 발주나 이런 게 굉장히 오래 걸린다면은 그걸 좀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승인해 주겠다라는 게 지난 6월 달에 나온 얘기이기도 하고요. 이미 홀텍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나와서도 IPO 얘기를 했었지만 글쎄요. 웨스팅하우스도 이제 IPO를 검토를 좀 하고 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또 내용들이 원전과 관련해서 실체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긍정적인 그러게요.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최근에 사우디랑 미국이랑 원전과 관련된 합의를 좀 했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예.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 맞아요. 이것도 웨스팅하우스가 좀 해외 진출하는 방안들을 마련을 한 것이라고 본다면은 결국 대형 원전과 관련된 각국의 정책적인 움직임들은 이제 제도 정비를 떠나서 실제적으로 구체화되고 그러게. 실천까지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그러면 있습니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는 조금 손에 쥘 만한 뭔가가 나올.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기대감만 잡고 가면 안 되는데 네. 혹시 어떻게 보세요 업계에서는 위원님도 그렇고. 결국 호텔도 그 IPO 하기 전에 우리 현대건설가 하고 있는 SMR 관련돼서도 최근에 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네. 정부한테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3분기부터 계속적으로 강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연되었던 사우디 뭐 원전 사업도 그러니까요. 결국 한미가 협정을 완료했기 때문에 네. 이것도 결국 내년도에는 또 거론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 이를 구체화되고 있다라고 물론 단기의 흐름을 보면 너무 조급하지만 우리가 2년 전부터 흐름을 생각해 왔다면 맞아요. 굉장히 그 흐름대로 진행이 잘 되고 그러게요. 있다. 이렇게 좀 안도감을 갖고 이렇게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참 이게 뭔가 딱 숫자가 딱 찍힌 뭔가 이런 게 뭐 수주 계약, 공급 계약 이런 게 좀 나와야 되는 게 근데 하반기는 훨씬 더 조금 더 가셔야 될 거다.
자, 이제 하반기 전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내용 쭉 들어오면 일단 건설업은 업종 자체, 이 섹터 자체에 대한 뭐 구조적 전환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커버리지도 훨씬 넓어지고 있고 또 나가는 게 또 많고 밖으로 나가자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매출 사이즈도 더 벌어질 수 있을 것 같고 하반기에는 건설업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볼 만한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포인트를 좀 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적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뭐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기록한 상황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할 건 없다. 글쎄요. 오히려 말씀드린 대로 그 얼마나 주택 부분에서 그 저마진 현장들이 사라진 거에 그 원가 정상화된 효과들이 나올지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예. 또 반도체 관련해서도 또 얼마나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이게 이제 하반기와 그 내년도의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오늘 또 대우건설이 모잠비크 LNG 수주 공시도 나온 것처럼 우리가 대형 그 파이프라인들 기다렸던 것들이 조금씩 계속 구체화가 네. 되고 있고 실제로 수주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우건설이 이번에 연간 수주 가이던스를 18조에서 27조 원으로 좀 상향 제시를 했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렸네요. 네, 거기 이제 그동안 지연되었던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네. 공시도 나올 거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었기 하반기에.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손에 질만한 그런 수주 성과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좀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말씀하셨던 데이터 센터는 이런 것들도 계속 발주가 글쎄요. 더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게는 역시 수주가 그렇죠. 얼마나 증가할지 이런 컨셉으로 하반기 시장을 좀 기대감을 갖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건설업은 유저는 이제 무슨 전력 설비나 무슨 원전 이런 것처럼 굉장히 롱텀으로 이제 계속해서 뭔가가 계속 진행이 되는 그리고 우리 뭐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뭐 원전도 그렇지만 이게 다 국가 사업이잖아요.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흐지부지 될 여지도 뭐 상대적으로 좀 적을 것 같고 시간이 짧은데 한 15초, 20초밖에 안 나는데 하반기에 어느 종목 좀 볼까요? 네, 그래서 저는 여전히 건설업 전체를 현대건설. 좋게 보기 때문에 대장주인 현대건설이 또 상대적으로 덜 오르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꾸준하게 장기 투자를 하시면 좋은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건설도 한번 좀 이제 되게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좋은 섹터가 좀 됐습니다. 자, 오늘 그 건설업 관련해서 신영증권의 박세라 위원님하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